뭐 이 중에는 확률과 통계 예전에 한 번쯤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그치? 처음 듣는 분도 이제 계실 텐데, 역시 이제 기본 강좌이니만큼, 기본에 맞춰서, 꼭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책 한번 펼쳐보시면, 단원은 이제 크게 11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4번의 이제 타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요게 이제 경우의 수. 요게 한 무대기고, 그 다음에 이제 6단원부터 몇 단원까지겠지? 감 잡아볼래? 잘 모르겠지. 8단원까지.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거기가 확률 단원. 그 다음에 이제 9단원부터 11단원까지. 여기가 통계 단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쎄요, 이 셋 중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뭐일 것 같니? 자, 한번 써볼게요. 세 파트.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자, 세 파트가 있습니다. 아, 뭐, 이거 뭐야? 이어서 다 얘기하네. 제일 어려운 게 얘입니다. 경우의 수. 가장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를 말해줄게. 왜 어렵냐면, 너무 많아. 문제의 어떤 상황이 말이야. 주어지는 상황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유형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답이 없어, 얘들아. 그냥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제일 어렵고, 확률 같은 경우에는 너를 좀 잘 하게 되면 덩달아 이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저. 통계가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역시 용어들은 되게 이제 생소합니다. 근데 한 번 듣고 한 두 번 들을 때 그때 이제 가다 보면은 정말 이제 쉬워져. 세 번째 들을 때에는 너희들 이제 아마 뭐 수능 수업으로지 세 번째 이제 들을 때에는 막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이제 단원이 통계 단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힘을 줘서 공부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갈 건데, 일단 제가 센을 따로 프린트를 해서 이제 드렸잖아.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숙제는 니들 이제 책에다 하고, 뭐 연습장에 하고 싶은 사람은 연습장에 따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요걸로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또 여기다가 이제 숙제 해오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같이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석에도 이제 나름 이제 유형이 이제 어느 정도 있겠지만 다 유형 커버가 안 돼. 정석만으로. 그래서 센이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은 유형들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센으로 이제 교재를 선택했다는 점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정석과 센을 같이 수업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주된 이제 교재는 이제 정석이 되겠고, 그에 이제 그 부교재로서 센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점.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단원 경우의 수하고 두 번째 단원 순열의 그 첫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경우의 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어렵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이제 보러 가기 전에 이 영화 참 재미없어. 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영화 되게 야 재미없대더라. 그러고 가서 이제 막상 가서 이제 보면 어때? 재밌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금 좀 그지? 이렇게 좀 올려놨어, 그지? 어렵다고, 그지? 그나마 좀 약간 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놨을 때. 자, 그래서 경우의 수 한번 이제 보도록 하는데,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 뭐 거창하게 좀 써봤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 경우의 수의 이제 문제는 아주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이제 패턴을 다 정리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떤 전반적인 이제 개요는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요 이제 툴에 이제 따라서 너희들이 모든 문제들을 한번 좀 이렇게 다뤄봐봐. 알겠지? 별건 아닌데, 그치? 잡아봐. 1번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런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주사위를 내가 던졌다. 2개를 던졌다. 여기서 2개를 던졌는데,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 됐어? 머릿속에 들어가니? 다시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눈의 수의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됐어? 말로 하니까. 자, 두 주사위. 자, 던졌다.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요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뭐가 있겠니, 얘들아? 그렇지. 또 8, 12. 그지? 물론 그렇게 세 가지로 세진 않을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일단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4가 나오는 거야? 또는. 그치? 그러니까 그 앞서서 그지? 그걸 이제 보기에 앞서서 눈의 조합을 이제 보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서 정말 이제 4의 배수가 되는 그 경우부터 이제 뭘 했니? 분류를 한 거. 그래, 나눴다 이거야지. 저기서. 첫 번째로,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두 번째로,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눈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해야지. 됐어? 분류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정말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를 또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잖아. 그게 이제 뭐였다? 1, 3.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1 요렇게 이제 되고 있었단 말이야. 8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나? 2, 6, 3,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3, 그 다음에 6, 2 요렇게 있겠고 12가 되는 경우는 6, 6 요렇게 이제 한 가지밖에 없겠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요게 이제 세 가지고 5가지고 한 가지 해서 총이 합해서 몇 가지? 9가지 경우가 있겠군.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었단 말이야. 저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자,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을 이제 한번 보자고. 일단 뭘 했다고? 분류를 합니다. 됐니? 분류. 알겠어? 분류. 자, 근데 이제 분류를 할 때는 막 분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제 각 이것들을 갖다가 케이스라고 부르게지. 각 케이스들을 간에 얘들아 뭐가 없니? 그들 간에 뭐가 없어? 그렇지. 중복이 없어야 돼.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중복이 없게끔. 저기서. 그리고 내가 이제 얘네들을 분류하고 나서 정말 다 셌을 때 내가 놓친 게 있어? 놓친 게 전혀 없지. 정말 다 셌잖아. 다 잘 셌지. 그러니까 뭐가 없도록. 그 분류를 했을 때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항상 분류를 하십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하기?
어떻게 별 말을 쓸 말이 없어서요. 그렇죠? 잘 세면 됩니다. 그야말로. 알겠니? 잘 세면 되는데 자, 커다란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역시 잘 세는 데에도 방법은 있어. 내가 애들아 이거 막 갖다 썼니? 예를 들어서 2, 2, 뭐 1, 3, 3, 1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지. 그치? 어떻게 썼니?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대로 썼잖아.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배열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배열한다고 하니? 오른쪽? 괜찮네. 사전식으로 이제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흔히 이제 우리가 노가다를 띈다고 하지. 노가다 이제 일본말이니까 쓰지 말고 노동을 띄면 되는 거야. 근데 노동을 뛸 때도 저렇게 사전식으로 뛰시면 돼요. 알겠니? 그럼 내가 정말 빠짐없이 잘 셀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근데 우리가 이제 매번당 저렇게 일일이 다 세보면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는 거야? 그래, 뭐 오늘 뒷부분에서도 이제 배우겠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서 또 이제 계속 배우게 될 어떤 테크닉들을 배운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잘 세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세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이제 뭐가 있겠다? 혹시 뭐가 있는지 몰라요. 순, 열, 또, 조, 합, 뭐 등. 이런 것들의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사전식 배열보다는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갖다가 셀 수 있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교과서에 이제 경우의 수, 교과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경우의 수 이제 시작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들 이제 중학교 때도 사실은 경우의 수 배웠죠? 그쵸? 몇 학년 때 배웠지? 오, 그치? 정확히 기억하네, 그지? 2학년 2학기, 그지? 초반에 이제, 언제적 얘기하지? 그때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들아, 법칙을 너희들이 두 가지를 배웠거든. 무슨 법칙이 있죠? 법칙이 있었는데. 그렇지. 합의 법칙하고, 그치. 곱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합의 법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말을 이제 쓰게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이 벌어졌다. 그걸 뭐라고 하죠? 사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됐니? 그래서 수학에서도 이제 사건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확률 쪽에 가면 사건에 이제 정확한 정의를 하게 될 거야. 일단은 뭐가 이제 벌어졌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건 이제 A하고 B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사건 A, 사건 B.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이제 경우의 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M까지 이렇게 했어. 너가 일어난 경우의 수 N까지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됐니? 이를테면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제 예를 들은 걸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이 4가 되는 이제 그지? 그런 이제 사건 이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이 4가 되는 사건 몇 가지가 있겠니? 3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또 여기서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이 8이 되는 사건 몇 가지? 5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되니?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 눈의 합이 4 또는 8이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할 거야? 3하고 5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 법칙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그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다? M 플러스 N.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
경우의 수에 있어서의 합의 법칙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됐다 쉽네. 그치? 쉬워요. 그죠? 자, 얘들아 여기 지금 요런 표현이 나왔네. 또는을 보면 너희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오르죠? 오, 괜찮네. 또 뭐? 뭐라고? 둘 중 하나. 그치? 사실 얘들아 우리가 평상시에 또는 하면 이제 둘 중 하나 이게 이제 어떤 초이스의 개념을 이제 보는데 사실 수학에서는 또는이라는 것은 초이스가 아니지. A 또는 B는 뭘 의미하니? 집합에서. 합집합을 의미하잖아. 되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합의 법칙 요거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의 어떤 합집합 개념을 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얘들아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 M가지였지? 그러면 그냥 내가 어떤 그치? A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집합으로 생각해. 이거 그냥 원소들이라고 생각하고 얘들아 그치?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이제 경우의 수 지금 3가지였지? 그치? 이걸 가까이 어떤 원소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 이제 집합으로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되니? 그러면 이 집합은 곧 이제 뭘 의미하겠다?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겠다라는 거였어.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었네.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집합으로 따지면 이걸 구하는 거였습니다. 되니?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건데 지금? A의 어떤 원소의 개수다. 그래서 NA. B의 원소의 개수다. NB. 더 했네. 그치? 됐을까요? 오케이? 지금 이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잖아. 사건 A. 이 집합 원소의 개수는 5잖아. 그치? 그래서 3 더하기 5를 이제 했단 말이야. 자, 근데 너희들 사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니 원래? 뒤에 뭐가 붙지? 그치? 그게 붙잖아. 즉, 얘들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었다는 거야? 그렇지. 중복이 없었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교집합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근본적인 이제 합의 법칙이 되겠다라는 거였다. 되니? 어떨 때? A와 B의 중복이 없다고? 뭐라고 쓰면 되겠니? 교집합이 뭐일 때? 그치? 공집합일 때. 이렇게 되지. 손이 약간 얼었어. 그치? 그러면 교집합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교집합이 있었으면 너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니?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 요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치? 자, 또 한번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부터 자 20까지 어떤 수를 생각해 보자고. 20개 이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요렇게 내가 이제 물어봤어. 자, 이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 요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하기야.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사건이다, 얘들아. 그치? 어떤 내가 이제 3의 배수를 이 중에서, 그지? 1부터 2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를 이제 선택하는 그 어떤, 그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의 배수를 선택하는 사건. 되니?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세기 위해서는, 그래, 너는 이제 몇 개가 있겠고, 6개가 있겠고, 얘는 몇 개가 있니? 2개가 있겠지. 그래서 그 6하고 2를 갖다가 뭐 하시면 되겠다? 더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잘했니? 겹치는 게 있었니 없었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합의 법칙으로 너희들이 간단히 이제 세워볼 수 있었다는 거였지. 그럼 만약 이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 어렵다고 해놓고서 그지? 완전 쉬워, 그지? 정말 쉬운지 계속 봐봐야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니?
그치? 얘는 이제 중복이 있잖아. 얘는 6개고, 얘는 일단 몇 개니? 그치? 4개지. 근데 역시 중복되는 게 있었니? 몇 개? 이제 단 하나 있었잖아. 15. 그래서 빼기 1. 요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자 계산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자 합의 법칙이다라는 거였죠. 됐니? 오케이. 자. 어제도 개정수원 이제 그 이제 애기들 데리고 이제 하는데 첫 단원이 뭐지? 개정수원이? 아니지. 개정수2가 있고 개정수원. 이런 벌써 다 잊었나? 응? 이런 방정식은 중반부에서 나오죠. 뭐라고? 야. 그래 놓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를 막 흘려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또렷하게 지금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다 얘들아. 알겠니? 뭐죠? 상현아? 다항식부터 시작되잖아. 다항식. 근데 정말 이제 다항식은 다 알잖아. 그치? 정말 할 내용이 없는 거야. 애들인데, 그치? 이거 뭐, 그치?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치? 그래서 막, 하여튼, 꾸역꾸역 했는데, 그치? 자, 오늘도 꾸역꾸역 해야 되나? 보자고, 그치? 자, 일단 봐. 뭐 나와야겠어, 이제? 그치, 고백 법칙 해야지. 역시 이제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었다고, 그치? 두 사건 가지고 일단 해보자고, 그치? 되니? 얘들아, 요거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하겠니? 뭐 예를 들어서 사건 C 있었을 때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MN 5가지 이렇게 했어요. 5가지 하니까 이상한데, 그치? 하여간에, 그치? 그러면 셋을 갖다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지. 뭐 그것들 간에 중복이 있었으면 뭐 NA 교B 빼고 NB 교 C 빼고, 그치? 또 NC 교 A 빼고, 그치? 다시 NA 교 B 교 C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고백 법칙 다시 왔다, 그치? 고백 법칙.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 사건 N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요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야. 사건 A가 일어나고, 그치? 일어나고. 그 각각의 일어나는 경우의 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예를 들어줄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뭐 이렇게 할까? 사건 A는 이렇게 합시다. 내가 사건 A는 1, 2, 3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건 B 얘는 지금 내가 A, B, C 좀 줄이자. 이렇게 이제 했어야죠. 됐어? 여기 이제 사건 A는 이제 두 개의 숫자 이제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이제 되겠고, 사건 B는 여기 문자, 그죠? 알파벳 A, B, C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숫자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고, 이제 알파벳 중에서는 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였지. 되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세니 보통? 이렇게 셉니다. A가 먼저 기준이 잡혔어. 그러면 선택의 경우의 수는 1 또는 2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럼 그 각각에 대해야. 됐어? 그 각각에 대해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몇 가지야? 그렇지. 세 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니? 2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죠, 얘들아? 트리 그래프라고 해. 트리 그래프. 그래서 수형도 이렇게 되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고배 법칙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세겠다. 기본적인 방법은 저 수형도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되니? 그래서 숫자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문자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은 그렇잖아. 요게 이제 몇 가지로 세워지는 거야? 이게 한 가지로 세워지는 거지. 맞아? 이게 또 한 가지로 세워지고 요게 또 한 가지로 세워지고지. 그래서 총 걔네들을 다 뭐 했어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을 뭐 했니 내가? 더했잖아. 그치? 되겠어?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네. 그 앞에가 1일 때에는 요게 이제 3개가 있었으니까 그래 이거 합쳐서 우리가 3가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3가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지. 되니? 근데 그게 이제 몇 개 있으니까 똑같은 형태로서 2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 더하기 3이라고 사실은 계산해도 괜찮아.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근데 여러 개잖아. 그치? 지금 뭐 2개지만 여러 개 있을 때는 계속 더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탄생된 게 곱의 법칙이라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그 3이라는 게 2가지가 있구나 라고 해서 말해야지. 그래서 2가 의미하는 바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고 요 3이 의미하는 바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다라는 거지. 요렇게 이제 곱하기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되겠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말을 너희들이 하잖아. 어떤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에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다 라고 이제 주어지는 교과서도 있겠고 사건 A와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수. 이게 똑같은 표현이니 얘들아? 동시와 잇따라. 자, 내가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구분을 좀 시켜줄게. 자, 봐봐. 2개의 주사위가 있었다. 2개의 주사위. 자, 그때 이제 동시에 던졌어.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잇따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봤다. 자, 동시에 던졌다. 주사위 2개. 눈에 어떤 조합 몇 가지가 나오겠니? 36가지 나와? 맞아? 됐어? 자, 잇따라 던졌다.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졌다. 36가지. 같아 달라? 니네가 지금 물론 이제 희재 한 분만 대답을 했는데요. 같은 거지. 느껴져? 둘 다 똑같잖아, 얘들아. 그치? 어떤 그 조합이라는 것은 1, 1, 1, 2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한번 해봤을 때 1, 6, 2, 1 해서 결국 이제 6, 6까지 총 너희들이 이제 36가지로 이미 이제 여러 번 이제 문제에서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제 36가지로 너희들이 그냥 인식을 해버리잖아. 그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가 됐든 쟤가 됐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나가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 상황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치? 근데 동시에 던져도 마찬가지야. 누구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2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주사위를 그지? 첫 번째 주사위라고 그냥 생각해버려. 되니? 그래서 그게 갖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이 있었겠고 그러면 1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걔가 뻗어내는 가지의 수가 몇 개니까 6개가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주사위의 경우가 또 6개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동시에 던지든 간에 아니면 그냥 잇따라 2개를 던지든 간에 어차피 같은 거야. 무슨 법칙으로서? 곱의 법칙을, 그지? 곱의 법칙을 통해서 두 경우는 그냥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반드시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하나의 사건.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각각에 대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각. 되니, 그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고배 법칙을 보다 더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지?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정말 당연한 얘기들을, 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이제 1번부터. 자, 두 종류의 이제 주사위 A하고 B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아까 했잖아. 그치? 되겠어요? 충분히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쓸 수는 없어서 이제 한번 써봤어. 시작이니까, 그치? 1-1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요. 기본 1-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럼 이제 요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총합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360. 역시 이제 어떤 약수의 개수, 약수의 이제 총합을 보기 위해서는 저 수를 갖다가 이제 뭐 해야 돼? 일단 소인수 분해하셔야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 해보면 2가 몇 개 들어있나? 3개 들어있나? 3이 몇 개 있고 2개 있고 그 다음에 5가 이렇게 한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냥 셉니다. 그치? 그쵸? 어떻게 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이제 세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야. 되겠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제 너의 이제 약수를 보겠다는 것은 그 약수들은 누구들로 구성이 되겠어? 얘네들로 좀 구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몇 개 선택할 수 있는 거니?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그치? 0개부터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2의 네모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지.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오는 요 네모에 들어오는 그 초이스가 몇 가지? 0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렇지? 4가지 초이스가 있었다라는 거야지. 되니? 또한 동시에 3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여기 네모에 들어올 수 있는 초이스가 몇 가지? 그치? 3가지가 되겠지. 0, 1, 2 이런 식으로지. 마찬가지로 이제 5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해봤을 때 여기가 이제 초이스가 0 또는 1 2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흔히 이제 더하기 1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 무슨 법칙을 썼어? 그치, 고배 법칙을 쓴 겁니다. 되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수형도를 그려볼 수가 있겠지. 2에 대해서 몇 가지? 0, 1, 2, 3. 그쵸? 4가지. 그러면 2가 0일 때 또 3이 몇 가지? 가지를 3개 뻗어서지. 0, 1, 2. 그럼 그 각각에 대해 또 5는 몇 가지? 가지를 또 2가지. 이렇게 이제 뻗을 수 있잖아. 머릿속에서 그려지니? 그렸어? 그렇지,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매번당 또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저렇게 이제 곱하면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약수 총합은 역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들을 이제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쓰나?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요거부터 해서 그치? 어디까지?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1제곱 요거부터 요거까지 이제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이제 늘어놓을 수 있겠지만 역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었다? 요렇게 이제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괄호를 몇 개? 3개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누구에 대해서? 2에 대해서 한번 쑥 써주시고 3에 대해서 쓰고 5에 대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2의 0승 1부터 해서 그치?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 1, 5 미쳤어. 3, 3의 제곱 그 다음에 1, 5 이렇게 하겠지. 되니? 역시 다 아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정말 내가 다 쓴 거니, 여기? 다 더한 거니? 예를 들어서 1하고 1을 곱했을 때 얘가 나오게 되겠잖아.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오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들 정말 다 곱하면 몇 가지에?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였어? 24가지의 그 모든 이제 약수들이 다 이제 더해지겠다라는 거였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계산하면 되겠는데, 사실 이거는 너희들이 어디서도 배웠니? 이거 양의 약수의 총합 어디서 또 배웠어? 그렇지. 수열. 등비수열에서 배웠죠. 여기 지금 이 모습이 등비수열의 합구조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었다며. 어떻게? 불러볼까? 2 빼기 1분의 첫 장 1이니까 생략 2의 4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치?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2번은 이렇게 돼 있어.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해봐. 약수의 개수가 20이었다. 개수가 20인 어떤 자연수를 보라는 거야. 그치? 그럼 너희들 일단 그 약수의 개수는 아까 전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여기 들어갈 수, 여기 들어갈 수를 곱해서 계산했잖아. 그치? 역시 얘를 뭐 해봐? 쪼개봐.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20 곱하기 1이라고. 그치? 되니? 그냥 20 홀로. 그치? 요렇게. 그치? 되니?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겠니? 질문 다시 할게. 이 수가 어떻게 생겼으면 얘들아 요렇게 딱 쓸 수 있어. 양의 약수의 개수를. 소인수를 하나 들고 있었을 때 지수가 얼마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19제곱이면. 따라와. 되니? 예를 들어서 2의 19제곱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 그냥 1 더해서 20개 나올 거 아니야. 되니? 3의 19제곱 이런 것들 말이야. 됐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걸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되도록이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소수를 갖다가 낮추면 되겠다라는 거 아니야. 괜찮니? 물론 이제 또 이런 것만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건 아니죠. 역시 20을 어떻게 또 10 곱하기 2 요렇게 이제 찢어볼 수도 있었잖아. 되니? 그렇다면 어떤 거? 예를 한번 들어줘. 그렇지. 2의 9승 곱하기 3 요런 거지. 되니? 제일 작은 게 이거지 뭐. 그치? 뭐 그 다음으로 이제 큰 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2의 9승 곱하기 뭐 5. 그치? 이런 건 막 되게 크겠지 얘들아.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치?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자 너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잖아. 얘보다는 얘가 어떻게 되니? 훨씬 더 이제 작아진 건 이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많이 그치? 쪼개면 될 거 아니야. 저기서 많이 쪼개자고. 어디까지 쪼갤 수 있니? 다 쪼개면 그치? 5, 2, 2 요렇게까지 이제 찢어낼 수가 있었구나. 괜찮아? 그래서 가장 이제 작은 수 2의 4제곱 3의 1제곱 5의 1제곱 요런 식으로 이제 쓰면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되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자. 뒤로 넘어가시면 역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대표적 문제 1-3번. 여기 돼 있고 쓱 Q 쓱쓱쓱쓱 해서 여기 뭐 A, P. 자,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 P 또는 Q 지점을 지나야 한다. 각 지점 사이의 길은 자 그린 것 같은데 1번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길은 이제 몇 가지 있는가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풀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정말 어떠한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법칙을 쓰는 거니? 사건 얘들아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있지? A에서 P로 가는 하나의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게 몇 가지니?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였지. 맞아? 민경아, P에서 B로 가는 이런 이제 하나의 사건이잖아, 지. 그렇게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니?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지. 됐어? 아, 그러니 이제 무슨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고배 법칙을 쓰는 거구나 라고 이제 들어가라고. 됐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기? 3 곱하기 2라고 계산하는 거군. 이런 식으로. 내가 제대로 적용하면서 풀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A에서 B로 가는 길. 이렇게 해야지. 되니? 뭐 하자?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 분류합니다. 이제. 되니? 아,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일단 크게, 그래. A에서 P를 거쳐 이제 B로 가는 방법.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되니? 둘 간에는 중복이 있었니? 그렇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법칙을 이용하여? 그렇지. 두 개를 잘 세서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자 중복이 없었기 때문에 교집합을 뺄 일 없이 그냥 둘이 단순히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되니? 근데 그 각각의 안에서는 아 이게 사건이 이렇게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니 너를 셀 때에는 무슨 법칙? 고배 법칙. 너를 셀 때에도 고배 법칙.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이 더할 때는 합의 법칙. 요렇게 이제 들어가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다라는 거야. 됐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맵을 좀 대입을 좀 시켜가면서 그치? 그게 이제 정말 문제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풀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몇 가지? 이렇게 계산을 했겠고 이건 몇 가지니? 2 곱하기 4, 8가지 이렇게 이제 되고 있었지. 그래서 둘을 갖다가 우리가 자 더해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고. 됐어요? 3번 자 A를 출발하여 A와 B 사이를 한번 완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올 건데 P는 한 번만 거친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거치든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거치든가. 일단 뭐 했어 또? 분류했잖아. 되니?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 B로 갔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 그렇지. Q를 거쳐 A로 돌아온다. 이 방법하고 그 다음에 A에서 처음에 Q를 거쳐 B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거쳐 A로 돌아오는 방법. 되니? 자, 그럼 여기서도 얘들아 물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네 가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거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정도는 해봤잖아. 그치? 합쳐서 몇 가지 오고 여기 있네. 그치? 6가지라고 할 수가 있었지. 됐나요? 요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 물론 이렇게 가는 걸 했는데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잖아. 그치? 뭐라고 셌어? 8가지라고 이렇게 셌잖아. 그치? 요렇게 가는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둘이 자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였지. 오케이? 됐어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몇 가지? 8가지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총 이제 48가지 똑같네. 96가지. 이런 식으로 세시면 된다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이제 그지? 길을 가는 방법의 수는 어떤 교과서에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 유형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쓱 1-4번. 갑자기 좀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어. 자, 한번 볼게.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그치? 쓱. 아이, 참. 야, 이게 지금 실선으로 그리려니까 헷갈리네.
쓱. 전혀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 그림 속에서 자 A에서 지금 B로 가는 자 경우의 수. 근데 이제 최단거리로 움직이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얘들아 일단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좌에서 우로 가야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 즉 아래에서 그치? 하에서 상으로 그치?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 또 뭐 이렇게 갔다가 그렇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뒤로 가야 돼 그렇지 되니 저쪽 뒤로 그렇지 방향이 지금 세 가지만 가능하겠다라는 거 이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하고 저쪽 대각선 방향 이런 식으로 그렇지 요렇게 이제 진행해야 최단 거리로 이제 갈 수가 있겠다는 거였죠 되죠 야 이거 어떻게 세나 자 그러면 저건 너무 어렵다 그치 3차원이니까 얘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하자 최단거리의 수 몇 개? 2개 뭐 이 정도는 쉽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 몇 개? 3개 그치?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이제 가거나 그치? 또 여기서 무슨 법칙을 지금 쓰고 있니? 합의 법칙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 자 요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였다 여기까지 자 벌써 이제 오답이 발생하죠 그죠? 자 눈으로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네, 정답 일단 나왔네요. 6가지입니다. 역시 이 정도도 셀 수는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어차피 얘들아, 이 지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뭐 하게 돼 있어? B로 가기 위해.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을 간다고 치면 당연히 여기서 뭐 해야 돼? 올라가야 쟤를 지나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은 어쨌든가 올라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어떤 가로줄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어. 이 두 줄은 얘들아 내가 길을 지나갈 때 최단거리로 갈 때 동시에 선택이 될 수 있니? 그럴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선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돼서?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방법이 당연히 몇 가지니?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죠. 그렇죠? 이 길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니? 한 가지지. 그치? 이렇게 이제 길 위에다 이 길을 지나가는 방법의 이제 경우의 수를 갖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얘들아 일로 오는 방법은 요로 오는 방법은 이 길로 이제 오는 방법이 있고 요 길로 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1과 1이 더해져서 몇 가지? 2가지다. 이렇게 이제 세워보시면 되겠다 이거야. 되니? 보통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쓱쓱 해서 A, B면 너희들 보통 어디다 적니? 여기다 적지 이렇게. 여기다. 요렇게 그치? 물론 잘했어. 이것도 맞아. 근데 이 방법은 길의 모양이 조금 복잡해지면 적용이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어색할 거야. 이 모습이 그치? 하지만 이 방법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두 길은 동시에 선택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니? 한 가지죠. 그죠? 이 길을 가는 방법 몇 가지니? 역시 이제 한 가지겠지. 되니? 그러면 봐봐. 이 길을 지나가는 방법은 역시 얘들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길의 시작점에서 생각해 보면 돼. 여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가 되니까. 역시 이 길을 지나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길을 지나가는 방법은 이 길의 시작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되니? 그래서 결국 이 점으로 모이는 방법은 몇 가지? 얘와 얘가 이렇게 만나니까
세 가지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됐을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됐어?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몇 가지? 그렇지. 두 가지. 여기는 몇 가지? 그렇지. 이 길의 시작점에서 생각해보면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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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래서 세 가지. 그게 총 몇 가지? 그치? 모여서 여섯 가지라고 이제 셀 수 있었던 거였죠. 됐을까? 됐니? 자. 야, 저거 어떻게 하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하나, 그치? 3차원이네, 그치? 3차원. 역시 그럼 한번 볼까요, 그죠? 여기, 그치? 그러니까, 야, 3차원이네, 그치? 3차원. 그럼 이 길을 가는 방법. 뭐, 이 길을 가는 방법. 그치? 이게 3차원이니까 얘들아, 그치? 이렇잖아, 그치? 요렇게 생각을 해야겠네, 그치? 요 길을 가는 방법하고, 요 길을 가는 방법하고. 미쳐버리겠네, 그치? 여기, 일단 몇 가지? 여기가. 한 가지지,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을 가는 방법 몇 가지? 그치, 한 가지야. 요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오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으니까, 그치? 되니? 이거지, 그치? 밑에부터 먼저 할까? 요 길을 가는 방법. 한 가지, 그치? 요 길을 가는 방법. 그렇지, 두 가지. 요렇게, 그치? 되니? 일단 이렇게 해서,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요 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치? 요 점으로 도달하는 방법은 몇 가지? 그렇지, 세 가지 되겠지. 요거 이제 평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요쪽을 한번 봤다, 그치? 되니? 요거 생각해 보자. 요렇게, 그치? 돼요? 요 길을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지, 그치? 되니? 요 길을 가는 방법 몇 가지? 그렇지. 얘랑, 그치? 얘가 만나서 두 가지지. 요렇게, 그치? 되지? 그럼 요 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 그렇지. 요 점에 아니지. 어차피 얘들아, 여기는 얘를 갖다가 평면에서 생각할 때와 여기는 얘를 평면에서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같은 모양이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지. 따라와서? 괜찮아? 입체니까 얘들아, 여기 지금 저쪽도 좀 생각해 봐야겠네. 됐어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요렇게 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요렇게 가는 방법 몇 가지? 그치, 한 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요 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 그치, 요게 이제 두 가지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됐어? 요게 지금 요렇게 이제 모이겠죠, 얘들아. 요 점에 지금 도달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요 점에 도달하는 지금 방법을 생각했고, 그리고 요 점에 지금 도달하는 방법을 생각했지. 자,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요 점에 도달하는 방법.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니? 요게 지금 요렇게도 올 수 있고, 얘들아, 그치? 그치? 요렇게도 지금 올 수 있고, 요렇게도 올 수 있지. 그치? 세 가지 방향이 있단 말이야. 요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요렇게도 이제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요렇게 가는 방법이 몇 가지니? 이 점에서 일로 가는 방법. 그치? 그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하는 방법은? 그치? 두 가지지. 요렇게 하는 방법. 아니지. 여기서 지금 요렇게 오고 요렇게 지금 와서 그지? 이 길을 지나갈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요 방법이나지. 다 두 가지씩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점에 도달한 방법이 몇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결국에 요리 도달하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
여기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고 여기가 세 가지고 여기가 여섯 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모이는 방법이 지금 요 길, 요 길, 요 길이지, 그치? 그러니까 총 몇 가지? 12가지가 이제 되고 있었지, 그치? 쏘리야, 다시야, 얘들아, 미안해. 입체는 잘 안 되네, 그치? 입체는 좀.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쏘리. 다시. 선에다가 할 때가, 그치? 잘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점에다가 하세요. 알겠지? 자, 여기 도달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지, 그치? 여기. 한 가지지.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방법. 되니? 그럼 봐봐.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 역시, 요렇게, 요렇게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 요렇게, 요렇게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여기 모이는 게 둘 만나서 몇 가지? 6가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 한번 해볼까? 여기 몇 가지? 여기.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 한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기 두 가지고 여기 한 가지잖아. 더해서 3 요래면 될 거 아니야. 여기. 역시 2와 1이 만나니까 3 요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점에 그 도달하는 방법은 6, 3, 3 더해서 12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기 도달하는 방법은 몇 가지니? 이 점에. 이 점에 도달하는 게 두 가지였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역시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다 이거야지. 두 가지로 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리로 가는 방법은 이 점에서 혹은 저 점에서니까 만나니까 5, 그치? 5가지 이렇게 되겠지. 요 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2와 6이 만나니까 몇 가지? 그치? 8가지. 자, 그래서 결국 B로 도달한 방법은 8, 5, 12 다 더해서 몇 가지? 25 이런 식으로지. 입체는 그지 점에다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직접 좀 써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정석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방법을 쓱 볼까요, 죠? 다시 한번 좀 그려서 이제 한번 해볼게. 자, 해서 여기 A고 여기가 지금 B였다. 자, 최단 거리로 지금 가는 건데 중간 지점에서 이제 좀 들러서 가자 이거였어. 그래서 여기서 좀 끊어서 이제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석에서 뭐 이렇게 했다 이거였지. 여기랑 지금 여기랑 좀 보겠고, 그치? 그치? 여기 이제 돼 있고 맞나? 아, 여기랑 여기네, 그치? 쏘리. 여기랑 지금 여기를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여기랑 여기를 봤다 이거야지.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되니? 역시 이제 두 점을 생각해보면 동시에 지날 수 있는 두 점이니? 그렇지 않잖아, 그치? 일로 갔으면 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 그치? 동시에 지날 수 없는 두 점이란 말이야. 이 두 점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지날 수 없는 두 점이 되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금 어떤 기준점으로 이제 잡아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 그쵸? 생각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적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PQ라고 잡고 RS라고 이제 잡았는데.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자 이건데, 그치? 봐봐, 다시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그냥 생각해봤어요. 되니? 이렇게 써볼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누구를 거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되지. 되니? 요렇게 해버리면. 요렇게 해버리면. 다시야.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해봤을 때 중복이 그치? 아 요렇게 이제 있을 수 있겠지. 미안해 다시야. 쏘리야 다시. 자 A에서 지금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하고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 그 사이에 이제 중복이 있었지 그치? 어떤 중복? 그치? 요렇게 그치? A에서 P를 거쳐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 요렇게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뭘 셌다?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이제 세겠다라는 거였어. 그럼 요렇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니? 그치? 두 가지지. P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지? 요건 아까 이제 세봤는데, 그치? 하나의 지금 정육면체를 완성하는 방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일일이 좀 세긴 해야 되겠지? 요 방법으로 했을 때 몇 가지가 나서니? 6가지가 이제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6. 고배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12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A에서 지금 Q로 왔어. 여기 이제 하나의 정육면체를 가는 방법의 수지.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Q에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네가 12가지. 이렇게겠지. 근데 둘 안에는 중복이 있으니까 자, 요렇게 가는 이제 방법이 이제 중복된 방법이었다.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P에서 Q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그렇지. only one. 한 가지.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방법. 2가지. 요렇게지. 그래서 4가지. 요렇게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둘은 이제 뭐하고? 그치. 둘은 이제 더해주고 12 더하기 12. 그리고 4는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요게 지금 누구를 거쳐서? P 또는 Q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제 케이스를 셌고 또 이제 어디를 거쳐서? RS를 거쳐서 가는 또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다 그지?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A에서 S를 거쳐 B로 가는 방법.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중복이 있니? A에서 R로 갔다가 S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요게 지금 중복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A에서 R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역시 이제 이렇게 쑥 가는 거네. 한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R에서 지금 B로 가는 방법은? 그치? 요 정도 보이잖아. 3가지.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A에서 S로 가는 방법. 그치? 3가지고 S에서 B로 가는 방법? 한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지.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R을 거쳐 S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은? 그치? only one이지. 뭐 굳이 쓴다라면 요렇게 그치? 요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네가 3, 1 요렇게 이제 나와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해서 요건 이제 몇 가지니? 20가지였고 요거는 그치 5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역시 이제 무슨 법칙에 의해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둘이 이제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해줬다라는 건데 너무 어려워. 그치? 너무 어렵습니다. 그지? 자, 잠깐만 쉬어가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자, 기본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이거에 관한 문제인데 그 어떤 영역에 우리가 이제 색칠을 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건데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 주어진 문제는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 A고 주변에 B, C, D, E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색깔은 지금 5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색칠을 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몇 번 사용해도 이제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제 보통 이런 색칠 문제는 좀 구분이 되는 하나의 영역이 좀 있기 마련이야.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거부터 먼저 색칠을 한번 해보기. 지금은 누구? 그치, A가 되겠지. 그래서 A에다가 내가 칠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5가지가 있겠지. 여기다 실제 한번 적어볼게요. 그죠?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주변으로 한번 가볼까, 그지? 예를 들어서 뭐 B로 갔다, 그지? 그럼 B는 지금 A하고 인접했으니까 같은 색이 칠해지면 안 돼. 몇 가지 칠할 수 있는 거니? 그치? A에 칠한 색깔을 제외한 4가지를 이제 칠할 수가 있겠지. 이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니? 그래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법칙? 곱해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 또 잇따라 일어나고 있네. 계속 이제 곱해 나가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C에는 A도 B도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 그치? 3가지 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D는 역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 다음에 E는 몇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잘 센 거야? 그치? 문제가 이제 좀 어디서부턴가 좀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어디서 이제 발생을 했냐라면 얘하고 그치? 뭐 여기에 칠해지지 않은 4가지 색깔이었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A, B에 칠해진 색깔 제외한 나머지 색깔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역시 이제 이 3가지는 뭘 의미했니? A와 C에 칠해진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이었지. 근데 이 3가지는 사실 얘들아 조금 의미가 달라. 이 3개가 각각각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색깔은 이렇게 한번 줘볼게. 색깔은 요 5가지로 한번 줘봤어. 그래서 A에다가 내가 요렇게 이제 스몰 a라는 색깔 한번 칠해봤지. B에다가는 내가 뭐 B라는 색깔 한번 칠해봤어. 여기는 C라는 색깔 한번 칠해봤지.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칠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제 칠해줄 수 있겠니? 그치? B, D, E. 근데 얘들아 지금 보면 이 3개는 조금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 누구랑 누구들이. 만약에 얘들아 D나 E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색깔이지. 현재 A, B, C가 이제 칠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B는 어때? 저쪽에 한번 칠해졌던 색깔이지. 그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D 다음에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 E인데 얘가 칠해질 때에는 얘네들이 칠해질 때와 그 경우의 수가 좀 얘가 달라진다라는 거였어. 만약에 B가 칠해졌으면 E에 인접된 곳은 3군데였지만 칠해진 색깔이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B, B, A 2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였다고. 반면에 D가 칠해지면 뭐 여지껏 등장하지 않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 지금 E와 인접한 이 3곳의 색깔이 전부 다 다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쪽에서 구분을 좀 지어 주셔야겠다라는 거야. 됐어? 그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어떤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되겠고 5 곱하기 4 곱하기 일단 3까지 하시고 저기 있는 3을 갖다가 우리가 2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뭔데? 어떻게 찢어서 봐야 되지? 이 B와 그치? 같은 색깔이 칠해졌을 경우 요거랑 이제 그다음에 B와 다른 색깔이 칠해졌을 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둘은 이제 동시에 이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무슨 법칙에 의해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둘이 더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되니? 그래서 요때는 지금 그래 B와 같은 색깔 당연히 이제 한 가지가 있었겠지. 되니? 너 말이야 지금은. 맞아? 그다음 B와 다른 색깔 몇 가지? 2가지 말이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요렇게 3이라고 하나로 합쳐서 하면 요거는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 알겠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구분을 줘서 이놈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치? 너의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몇 가지였니? B, A였으니까 칠해질 수 있는 색깔이 그래 이때에는 세 가지가 칠해질 수 있는 거였지. 반면에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칠해질 수 있어? A, B, D 이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칠해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유제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제 1-7번인데 자,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쓱 A, B, C, D, E 역시 이제 가장 구분이 되는 한 개의 영역 누구다? A였다 이거잖아. 다 인접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줬다. 너 5가지. 여기도 역시 5가지 색깔이니? 그치? 자, 그럼 B로 갈까요?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고 인접했기 때문에 4가지. C에다가는 3가지. D에다가는 A하고 C에만 인접해 있잖아. 그치 현재? 그러니까 남은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E에는 3가지 역시 칠할 수 있겠지. A하고 지금 D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 둘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이제 가지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거 아니야. 되셨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세면 문제가 없나? 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써봤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슬쩍 한번 정답 보니까 어때요? 맞니? 곱하면 20, 27. 맞네? 그치?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은 이제 이런 거였지. 여기서 지금 A, B, B, C, D를 정할 때 이 D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해질 D가 그치? 얘하고 어땠니? 또 다른 영역과 인접해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너를 반드시 고려할 때 누구도 같이 고려해야 돼? 얘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얘를 지금 정할 때 얘가 지금 어떤 다른 것과 지금 인접해 있니? 저쪽과?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너희 둘 칠해진 색깔 제외한 나머지 색깔을 좀 칠해보면 되는 거야. 실제로 한번 색깔을 줘볼게. 자, 얘도 한번 A로 칠해봤어. 얘는 B로 칠해봤고 C로 칠해봤지. 됐니? 그럼 여기 칠해질 수 있는 색깔은 일단 뭐가 있겠니? B. 그렇지. B, D, E 이렇게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네. 당연히 이제 같은 게 이제 있단 말이지, 너와. 그치만 얘를 고려할 때 쟤를 고려할 필요가 있나? 없지.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고려할 때, 그치? 얘를 고려해야 돼, 말아야 돼? 다시야. 얘를 고려할 때, 그치? 얘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E는 누구하고 누구만 다르면 되니까 A하고 D하고만 다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3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이제 만약에 D에 B가 칠해졌단 말이야.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건 뭐니? 여기 A가 칠해지고 B가 칠해졌으니까 여기는 C, D, E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잖아. 만약에 D에 D가 칠해졌어. 너는 A고 넌 D니까 여기는 역시 B, C, E 3가지를 칠할 수 있게 되겠지. A고 E면 B, C, D 3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잖아. 되겠어? 그래서 그 각각각에 대해 전부 다 이제 3가지씩 나오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쭈루룩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됐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2가지 어떤 형태니까 좀 차이를 이제 보시면서 같이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연습 문제는 약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쓱 봤다, 그치? 보시면.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쓱 봤다, 그치? 1번 보시면. 정사각형이고, 뭐 이제 등분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 자, 했을 때 이 그림 안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 구해봐 라고 이제 했습니다. 꼭지점에 지금 구분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그런 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사실은, 그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합시다. 요 점은 이제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요건 이제 내가 5라고 한번 줘봤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AEO, 요 삼각형하고, 뭐 AHO, 요걸 이제 어떻게 세자는 거야? 다르게 세자는 거지. 그치? 구분되게 이제 세자는 거였어. 그래서 일단, 역시 뭐 할까? 그치? 분류합시다. 어떻게 분류할까? 한 개짜리? 그렇게? 칸의 개수로 해? 그렇지. 어떤 모양으로 합시다. 이겠지. 삼각형 이제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일단 요런 모양을 한번 일단 먼저 세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개가 있겠니? 8개 있겠지, 뭐지. 자, 눈으로 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큰 사이즈, 큰 모양은 2개짜리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모아놓으면 되겠지? 요런 거 말이야, 그치? 꼭 몇 개 있니? 그치? 4개 있겠지? 요렇게, 그치? 또 있나? 세 번째로. 요런 거 있나? 요렇게? 쓱 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치? 몇 개? 그치? 4개 있겠지? 요렇게, 그치? 요렇게,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그치? 4개에 요렇게 있겠네. 또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의 수 문제가 그런 거야. 이게 뭔가 이 뒤가 구려. 그치? 항상 풀어놓고도 뭔가 찝찝하고, 그치? 끝까지 봐야 돼, 그치? 끝까지, 그치? 놓치지 말고, 그치? 정말 없는 건가? 없죠, 그쵸? 그치? 다 산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커질 수도 없겠고요. 그죠? 세 칸으로는 뭐 만들 수 없겠고, 삼각형. 그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분류했을 때 중복 없고 또 빠짐이 없었으니까, 자, 무슨 법칙에 의해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과 이제 더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이제 역시 분류 잘 하신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잘 세보면 되는 거야, 정말. 잘 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10,000원짜리가 지금 5장 있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7장,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 얘는 지금 뭐 금액의 경우의 수인데, 그치?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수다라고 이제 하시면, 뭐 이를테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0,000원짜리 지금 내가, 그치? 한 장 낼 수도 있겠고, 그치? 그죠? 그런 식으로, 그치? 뭐 2장 낼 수도 있겠고. 그치? 다 곱하면 되나? 그러니까 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으니까. 그치? 0장부터 5장까지 있으니까, 이게 아까 양의 약수의 이제 개수 셀 때랑 좀 비슷하겠네. 그쵸? 그래서, 초이스가 이제 몇 가지? 10,000원에 대해서 6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야. 저기서? 얘 같은 경우도 8가지가 있었겠고, 얘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겠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6 곱하기 하나씩 더해서 8 곱하기 4. 역시 이제 곱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단 뭐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해서 얼마?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얘라고 다르겠나? 똑같니? 역시 이제 6 곱하기 8 곱하기 4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쉬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바꿔볼게. 그래서 요렇게 한식 한번 바꿔봤어. 됐어? 자, 저렇게 한번 바꿔봤다. 집을 방법의 수야.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6 곱하기 역시 이제 1,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그치? 0장부터 이제 11장까지니까 12가지. 100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4가지. 뭐 이제 0원 지불하는 거 제외한다 그러면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 근데 이제 이렇잖아.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번에는 뭐가 좀 발생하니? 그치? 이 안에서 좀 겹치는 게 발생하지. 이를테면 이제 10,000원을 한 장 내는 거랑 1,000원을 10장 내는 것은 같은 거잖아. 여기서는 이제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니까 한 가지로 세는 겁니다. 그쵸?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n은 얘들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얘를 갖다가, 여기 이제 얘보다 이제 윗 단위의 돈이지, 얘들아. 요게. 그치? 그거를 아래 단위의 돈으로 환산을 해버려. 됐나?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1,000원이 몇 장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니? 그치? 1,000원이 50장 있다고 우리가 환산할 수 있지. 그치?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환산해도 괜찮아. 됐어? 그래서 여기다 합쳐버려, 둘이. 합쳐버려. 그럼 1,000원이 몇 장 된 거야? 그렇지. 61장. 요렇게 이제 된 겁니다. 됐어?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런 애들아, 요거는 굳이 환산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상황과 이 상황에서는 어떤 중복된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자, 곱의 법칙 들어가시면 돼요. 1,000원에 대해서는 얼마? 62가 되겠고 100원에 대해서 4. 역시 이제 0원 지불하는 거 빼고 싶으면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좀 발생한다. 그 지불 금액에서 중복되는 게 발생한다 싶으면 그 상위 단위 이제 돈을 갖다가 하위 단위의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자, 저렇게 이제 세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자, 6번은 이렇게 돼 있어.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자, 빨간색. 여기 빨간색이었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적힌 파란색 카드.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숫자에 적힌 노란색 카드 이렇게 있었다. 자, 그때 이제 15장의 이제 카드 중에서 색도 다르고 색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도 다른 그런 3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그거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냐?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누구로 좀 일단 구분을 줄까 얘들아? 분류를. 숫자로 구분을 주는 게 낫겠어? 색깔로 구분을 주는 게 낫겠어? 일단. 색깔 먼저 구분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이제 구분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7 곱하기 5 곱하기 3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요거까지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야, 그럼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되나요? 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치? 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 3가지였지. 그지? 3가지였지. 그때, 자, 봐봐. 내가 뭔가 하나 선택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안에서의 이제 숫자는 이제 파란색을 다음 거 이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제 겹치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몇 가지? 4가지, 그치? 만약 여기서 2가 선택이 됐어. 그럼 여기서는 2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제외한 네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지. 역시 그럼 이런 거야. 여기서 2를 선택하고 여기서 3을 선택했어. 반드시 여기서 겹칠 수 있는 두 가지가 존재했지.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몇 가지? 5가지를 골라낼 수 있었다. 요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요건 순서 잡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되니? 어디부터 잡았니? 적은 쪽부터 잡았어. 다 들고 있는 거지. 공통으로 들고 있는 것부터. 왜 그랬냐면 선생님 빨간색부터 하면 안 되나요? 해볼게 한번. 빨간색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7가지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그때 그 다음 파란색을 생각한다라면 뭔가 좀 어떻게 되겠니?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선택을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를 했다라면 중복이 있었지. 그치만 6, 7이 들어왔을 때에는 6이나 7을 뽑았을 때에는 중복이 발생 안 되니까 이미 여기서 뭐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눠야겠다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고배 법칙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 7로 그지 뭉탱이로 그지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계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5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고. 얘는 지금 중복이 가능한 케이스. 이게 중복이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로. 그니 어때?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디부터? 적은 쪽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간단했다라는 거.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저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아이디어잖아. 그쵸? 그냥 저런 게 이제 경우의 수를 좀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런 약간 짜잘한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 때 조금 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7번 한번 볼까요? 7번 보시면 이건 실선을 안 해도 되잖아. 자, 이렇게 돼 있고 A, B, C, D, E, F, G, H. 자, 그때 이제 적당히 이제 세 점 이제 골라 잡아서 그래 저렇게 이제 그리면 요거지. 왜 두 줄 나오냐? 요렇게지. 요거 무슨 삼각형이니? 그치, 정삼각형이니? 요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몇 개 더 나오겠냐? 그치, 총 몇 개 나오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 막 해보면 막 나오겠지, 그치? 근데 뭔가 우리가 잘 세자 이거야지. 어쨌거나 이제 잘 세는 건데. 요렇게, 그치? 어떻게 선택해야 되니, 지금? 대각선으로 선택해야 되지. 요 이제 정사각형에서, 그치? 대각선으로, 그치?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면 돼. 그리고 사실 얘들아, 여기서 그렇다고 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치? 그냥 단순히. 그러면 안 되겠고. 뭔가 특징이 있잖아, 얘들아. 얘를 선택하면서 이런 어떤 특징이 생긴 점이 생겼단 말이야. 너가 그치? C가 그치? 얘들아 만약에 C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뭐가 탄생되니? 여기 지금 A, F, H를 밑면으로 하여 C하고 싹 연결했어. 이렇게. 그렇지. 특히나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연결해도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정삼각형이지. 이어줄게, 그치? 자, 봐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거 말이야. 싹, 요렇게. 정삼각형이지. 다 뭐니? 그치? 정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뭔가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볼까? 이 꼭지점 C를 기준으로 밑면이라고 좀 봤던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를 이제 꼭지점을 했을 때 밑면이 정삼각형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딱 하나 탄생할 수 있었지. 됐어? 그러니까 C 말고도 역시 이제 여기 꼭지점 몇 개 있으니까 8개 있잖아, 그치? 다 써줬잖아, A부터 G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쓱. 정렬면체 다시 한번 쓱 그려봤어. 그래서 누구를 한번 꼭지점을 해볼까? 이번에는 뿌르모 꼭지점을 해봤어, 그치? 뭐 D를 갖다, 그치? 그럼 어떻게 탄생되니? 너를 바라보면서, 그치? 이렇게 생각해. 너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밑면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되나?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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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치? 돼요? 이게 얄쌉하게 생겨서,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잘못했나? 아니야? 맞나? 맞나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다시야. 맞나? 봐라. 요 지금 꼭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요렇게 지금 뻗었지, 그치? 해서 요렇게 지금 생겼잖아, 그치? 그림이 지금 보자. 바닥 듣고. 이건가? 요렇게? 요건가? 아닌가? 맞아? 그 위에 거를 어떻게 돌리는 거잖아. 맞지, 그치? 맞죠? 저렇게 한 거는 삐딕지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거. 약간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일이지? 처음에 한 거가 어. 왼쪽으로 돌렸을 때 그치? 꼭지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야. 지금 봐봐. 여기 연결하잖아, 봐봐. 쓱 연결하고, 그치? 쓱 연결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연결되겠지? 뭐가 만들어지니? 그치?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정삼각뿐인데, 특히 이제 정사면체가 되겠지? 그치? 모든 면이 지금 정삼각형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어떤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사면체를 만들 때, 그치? 요 밑면이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씩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지금 꼭지점 될 수 있는 게 이제 8개니까 총 이제 8개의 정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지. 되나?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한번 뭐 직접 세봐도 되는데 직접 셀 때 이제 조금 약간 중복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너희들이 규칙을 하나 잡아야 돼. 그치? 정확하게 빠짐없이 셀 수 있도록.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조금씩 다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고 막 그런 이제 문제들이라서 정말 다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모자라니까 요 정도로 이제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 길 문제인데 쓱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 요런 식으로 뭐 중간에 C가 있었죠. 일단 1번 C를 지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럼 얘들아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A에서 지금 자 여기 보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몇 가지니? A에서 B로 가는 그치? 최단 경로잖아. 그치?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겠고 이거는 그냥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가는 방향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지금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가는 세 가지 이제 방향을 생각하자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갔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요렇게 하자고, 그치? 자, 아까 전에 이제 말했던 건데, 어디다가?
길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 한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 한 가지가 되고 있었지. 그러면 역시 이 길을 지나가는 방법은 이 길의 시작점에서 보세요.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지. 이 길을 지나가는 방법은. 그렇지. 이 길의 시작점에서 봐. 한 가지. 근데 이 길을 지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니? 그렇지. 이 길. 그렇지. 이 길의 시작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이니까 두 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요 길을 지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니? 그렇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이제 오니까 두 가지가 되겠지. 됐어요? 요 길을 가는 방법 한 가지. 요 길을 가는 방법 한 가지. 요 길을 가는 방법 요렇게 쪼렇게 그렇게. 어? 다시 요렇게 쪼렇게 그렇게. 네 개. one, two. 덧셈을 못해요, 그죠? 자, 네 가지죠, 그죠? 되겠어? 요 길을 가는 방법. 이 길의 시작점에서 보라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요렇게 되지. 됐어? 요 길을 가는 방법 몇 가지? 요 길의 시작점에서 보라고. 여기의 시작점. 1, 2, 4, 6. 그지? 이렇게 되지. 요 길을 지나가는 방법. 이 길의 시작점. 그러니까 얘나 쟤나 어때? 똑같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이제 도달하는 방법이니까 얘네들 싹 다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나오면 12고 이렇게 나오면 12, 22.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었다는 거야. 되니? 자, 근데 이제 이건 이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였지. 이렇게 이제 있었을 때. 자, 여기가 A고 B인데 중간에 이제 C가 뭐 여기 있었나? 그치? 그래서 이제 1번은 뭐냐면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역시 이제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 이렇게 썼다.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해서 C에 도달하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 네 가지가 된 거야. 중간에 좀 거쳐간다 이거지.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다시 이제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저리로 가겠다라는 거였지. 되니?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에헤이. 일로 도달하는 방법이 네 가지였다고? 일로 가는 방법 몇 가지냐고 지금. 여기가 네 가지라고. 일로 네 가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뭐지? 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셋, 이렇게 넷. 되니? 오케이? 그런 식으로지. 이거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지 이 길의 시작점에서 보라고지. 이 길에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네 가지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방법 또한 이제 네 가지였다라는 거. 요 길을 가는 방법은 네 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네 가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가는 방법은 근데 여기를 또 생각을 해야겠네. 그치? 아니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나? 이 점에 지금 이 점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 이건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됐어요? 이런 식으로지. 역시 요 길을 가는 방법은 그럼 몇 가지가 되겠니? 이 길의 시작점에서 보면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밖에 올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 이 길을 가는 방법. 그렇지. 네 가지가 되겠지. 그러니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6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입체 말이야지. 그거 이제 할 때 선에다 하니까 그건 좀 헷갈렸지. 그치? 그래서 적절히 이제 사실 뭐 지금도 제가 보면 좀 섞어서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중간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으면 일단 거기까지, 그치? 요 점까지 이르는 이제 방법을 셀 때 일단은 이제 길 위에다 좀 쓰시면서 여기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점에다가 이렇게 좀 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저쪽으로 이제 최종 이제 목표로 갈 때 또 이제
선 위에다 좀 쓰면서 이렇게 했고, 그래, 최종적인 이건 점이지, 그치? 거기다가 이제 최종 결과를 이렇게 써보시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 이제 마찬가지로 C를 지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12번 볼게요. 12번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놓고 섞어놨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했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얘들아,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거든. 요런 게 있어요, 그죠? 교란순열. 그래서 뭐 이제 같은 말로 완전순열, 요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경우의 수냐면 특정한 원소에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야.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 지금 4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이 1번, 2번, 3번, 4번에 이제 책이 있잖아. 그러면 1이 지금 어디에 대응이 되지 말라는 거야? 특정한 원소 누구?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이 지금 1에 대응하지 말고 2도 2에 대응하지 말고 3도 3에 4도 4에 대응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뭐라고? 저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 여기 이제 부르는데 사실은 뭐 어떤 역시 일단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무슨 법칙에 의해서 고배 법칙에 의해서 뭐 1이 대응되는 어떤 경우의 수 가지를 좀 뻗어가면서 뭘 한번 그려보시면 돼? 수형들을 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까? 1 같은 경우에는 대응될 수 있는 게 누구에 대응될 수 있니? 그렇지. 2, 3, 4에 대응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했지. 됐어요? 그럼 2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대응이 될 수 있겠니? 2 같은 경우, 그렇지? 여기다 이제 하면 봐. 2는 이쪽이어야겠지. 1, 3, 4. 그치? 1, 3, 4에 대응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러는 거야, 얘들아, 지금. 1이 지금 2에 지금 대응이 되고, 그치? 3에 대응이 되고, 4에 됐을 때, 그치? 그 2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네, 그치? 1이 지금 2에 대응이 됐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 1이 지금 2에 대응이 됐다, 그치? 그러면, 이때, 이거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까? 2는 지금 어디에 대응될 수 있는 거니? 1이 2에 대응됐으면 2는 2에 대응이 되지 않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대응될 수 있니? 1, 3, 4 요렇게 이제 대응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2가 1에 대응이 됐다고 쳐봐. 되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여기서, 그치? 여기서 또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지, 얘들아, 그치? 요렇게 이제 대응이 됐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3은 또 어떻게 대응돼야 되니? 요때. 3은? 뭐를 갖다가? 아니. 지금 대응을 보는 거라고. 다시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대응 말이야. 1이 2에 대응됐단 말이야. 됐어? 2는 1에 대응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럼 3은 어디? 이게 가면 돼?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됐니? 요렇게 말해야지. 됐어? 요런 거 이제 다 세자 이거야지. 되겠니? 이런 거 다 세자 이거야지. 수형들 이제 그리는데 요렇게 이제 그려본다고, 그지? 1이 지금 2에 이제 대응이 됐을 때, 또 1이 3에 대응이 됐을 때, 1이 4에 대응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됐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렇게 이제 수형도를 나누면 되겠지, 그치? 2는 또 어디에 대응이 될 수 있다고? 1에 대응될 수 있잖아, 그치? 1이 2에 대응됐을 때 나머지가 지금 1, 3, 4가 남았잖아. 근데 2는 2에 대응이 되지 않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2는 3에 대응이 될 수도 있겠고 2는 4에 대응이 될 수도 있겠지. 됐나요? 됐을까? 또 여기서 갔어. 2가 1에 대응이 되면 3은 어디로 가야 되니? 그치? 3은 4로 갈 수밖에 없지. 3이 3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이때는 정해졌네, 이렇게. 역시 그리고 4는 3에 대응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단 말이야. 요게 지금 몇 가지야? 이렇게 대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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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된 게 이게 한 가지였다는 거지. 됐어? 그런 식으로 말해. 요때는 어떻게 되겠니? 3이. 그렇지. 두 가지가 있겠지. 3이 1에 갈 수도 있고 4에 갈 수도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지. 되겠어? 그렇게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좀 따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수영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역시 불편하죠. 그쵸? 힘든 면이 좀 없잖아 있어요. 별로 많지도 않았는데, 그치? 4개였는데도 이 지금 교란순열 세기가 쉽지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는지 일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n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마치 우리 함수에서 어떤 정의역으로 생각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공역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n개 이렇게 있었어. 자, 이렇게 이제 대응을 이제 시키는데 역시 1은 1에 대응되지 말고 2는 2에 대응되지 말고 역시 쭉쭉쭉 해서 n도 n에 대응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 거야. 되니? 해서 이렇게 할까, 얘들아? 요걸 갖다가 f 이렇게 했을 때, 그치? 되니? fx가 뭐가 되지 말자는 거야? 그치? x가 되지 말자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인 경우의 수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세고자 하는, 그래, 교란순열. 특히나 어떻게 되는?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세겠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까, 얘들아? 총 몇 개가 있었으니까, n개가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니? 1부터 n까지의 여기다 쓰자, 그치? x는 지금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됐어요, 그죠? 이런 이제 x들에 대해서 이걸 지금 만족하는 어떤 경우의 수, 그걸 갖다 이제 an이라고 불렀다. 됐니? 자, an을 내가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너는 그럼 이렇게 처음 이제 뭐부터? 1부터 한번 우리가 가보자 이거야. 1은 지금 얘들아 갈 수 있는 초이스 몇 가지니? n-1가지지. 1을 제외하고. 그치? 그럼 일단 1의 초이스 n-1가지가 있었다 이거야. 되니? 잇따라 일어나니까 곱하기. 자, 괄호를 좀 열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 n-1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대표로 이렇게 쓱 가봤다. 되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를 생각해 봤다. 그치? 자, 2는 지금 역시 이제 몇 가지 초이스가 있니? 그치? n-1가지 초이스가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얘들아, 그 n-1가지가 다 동등하니? 그 다음 걸 생각할 때 말이야. 뭔가 좀 구분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2가 어디로 갈 때. 그렇지. 되나? 1이 그놈의 대응이 됐잖아. 그치? 근데 그놈이 다시 1에 대응이 될 때야. 그리고 그놈이 아닌 것에 대응이 될 때. 구분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거라고. 두 가지로 구분 지어서. 2가 1에 대응이 될 때. 2가 1에 대응이 되지 않을 때. 얘들아, 두 개는 두 경우의 분류는 겹치는 게 있니? 겹치기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그렇고 아니고니까, 그지? 맞아? 이걸 다 세면 그리고 빠짐없이 센 거니? 그렇고, 그렇지 않고니까. 그지? 다 센 거잖아. 둘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그 차배 법칙에 의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중심은 누구니까? 세상의 중심은 누구? 나지. 그치? 나와 그냥 내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다 센 거잖아. 나하고 나 아닌 사람을 세면 전 세계 모든 사람 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가 1에 대응이 됐다고. 한번 대응시켜볼까? 이렇게 이제 한번 가봤어.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개가 생겼니? 이제 n-2개가 생겼고 이게 이제 상황이 이렇잖아. 처음에 주어진 상황이 1부터 n까지였고 1부터 n까지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은 3부터 n까지, 3부터 n까지지. 즉 몇 개가 n-2개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잖아. 그걸 뭐라고 부를까 얘들아? n개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a n-2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거야. 괜찮을까? 되니?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2가 1에 대응이 되지 않았다 이거야. 됐어? 그럼 얘들 이 말 자체에서 이미 2가 특정한 놈에 대응이 되지 않았지. 그치? 대응이 되지 말자. 3도 3에 대응이 되지 말자. 4도 4에 대응이 되지 말자. n도 n에 대응이 되지 말자. 몇 개가 n-1개가 특정한 원소에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몇 개? 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a n-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였어. 오케이. 됐니? 요런 어떤 무슨 식을 탄생시켜 볼 수 있어? 점화식을 탄생시켜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A1은 얼마겠니 얘들아? 1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의 수. 아니 하나밖에 없어 지금. 1 하나. 1이 1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의 수 몇 가지? 0 이렇게 되지. A2라는 것은 자 2개가 있었다 그지? 여기. 그렇지. 이렇게 이제 요 정도는 셀 수 있잖아. 가볍게 한 가지라고 세 볼 수 있겠지. A2도 1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지금 이 순간 A3를 계산할 때 요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었다고.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3 집어넣으시면 얼마니? 2배 A1 플러스 A2 이렇게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고 1 집어넣으시면 얼마? 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3개도 해보면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1, 2, 3, 1, 2, 4 이렇게 해보면 요렇게 가고 요거 일로 가면 안 되겠지. 일로 가고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1, 2, 3 여기 봤을 때 1이 3에 가면 요거 이제 2개 말고는 더는 없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계산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A4 같은 경우에는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죠. 요게 이제 1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이고 요게 2니까 그치?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5 정도 한번 볼까요? 얘는 4배 A3, A4 그렇지. 얘가 지금 뭐 2고 얘가 이제 9니까 44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 됐어? 보통 이제 A5까지 물어봅니다. 5개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 그 정도까지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지금 4개였으니까 자 9가지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오케이?